안녕하세요. 초보식물 남자 조식남입니다.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식물 잘 키우려면 어떤 것들 명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핑크 꽃기린입니다. 이 정도면 꽃기린 잘 키운 거 아닌가요? 좀 부족한가요? 이 꽃기린은 1년 9개월 키웠어요.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식물 초보 3년 해봤잖아요. 제가 식물 초보가 할 수 있는 짓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분갈이도 해보고 식물도 구매해보고 비료도 줘보고 물도 줘보고 과습도 해보고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식물은 만냥금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빨간색 만냥금인데요. 겨울철이 되다 보면은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다 보니까 식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상을 입지 않는 내한성, 추운 날씨를 견디는 식물들을 키우면은 이제 식물 관리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꽃기린도 추위에 정말 강하고요. 만냥금도 강하고 트리안이라는 품종도 있어요. 그것도 강하고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그런 품종들도 추위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겨울철에 식물이 손상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식물 구매하신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식물 상태가 너무 나빠지니까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실 거예요. 분갈이를 할까, 물을 줄까, 온실을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실 텐데 이런 관엽식물들은 겨울에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한성이 높은 품종들은 대충 던져놔도 얘네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베란다에서 얘를 가져왔어요. 이제 막 눈 오는 날 놔둬도 안 죽어요. 물 줘도 안 죽어요.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막 열매 맺고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이 식물 이름 만냥금 키우시면은 아주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겨울은요, 온도와 습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손상을 입고 겨울철에는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난방을 해주고 인공적으로 환경을 맞춰주면 잘 자라긴 하는데 식물 자체가 겨울에 성장이 느려집니다. 물론 자라기는 자라는데 봄, 여름 같이 그렇게 막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손상된 식물을 봄까지 끌고 가서 내년에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우다 보면은 또 22년 겨울이 오겠죠. 그럼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식물들은 이제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그런 식물을 선택하지 말고 건강한 식물을 선택하면은 아주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품종은 잎사귀가 아주 얇은 품종이요. 잎사귀가 아주 얇은 품종은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잎사귀가 매우 얇은 관엽식물이요. 대표적으로는 칼라데아가 있고요. 아디안텀 있고요. 베고니아 있고요. 이렇게 습도에 취약한 식물들. 그건 한 해 동안 재밌게 키우시고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식물들은 손상을 입었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못 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에서 원래 못 자라는 것이고 걔네들 엄청 관리를 해야 그나마 관리가 되어서 내년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 초보 여러분들이 이거 관리하듯이 관리하면은 관엽식물 다 죽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은 잘 자라는데 겨울에 손상이 입고 그 손상된 식물을 끌고 가서 다음에 봄에 살려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죠. 그래서 겨울에 탈락되는 식물들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렇게 크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 겨울철에 잘 자랄 수 없는 품종이었던 거. 네, 두 번째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식물이 손상이 됩니다. 이 식물은 만냥금인데 만냥금은 구매했을 때 100%의 상태라고 했을 때 현재 90%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관리가 잘 된 식물이죠.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95%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1년 9개월 정도 키운 꽃기린도 약 80%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겨울인 거를 감안하면은 식물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키운 지 얼마 안 된 식물이라고 해도 식물 자체에서 자꾸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잎사귀가 얇은 칼라데아 세토사라는 품종인데요. 구매할 때는 싱싱했는데 저희 집에서 약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식물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식물을 잘 못 키워서 이 식물의 잎사귀가 말리고 막 노랗게 되고 손상이 일어났다. 나 똥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원에서 온 식물들은 100%의 상태가 아니라 거의 120%, 150%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를 한 상태예요. 얘네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온습도, 비료, 흙 그런 거를 이제 100% 관리를 받고 120%, 150% 뻥튀기한 상태에서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식물을 하루 종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잎사귀 닦아주고, 날마다 분무해주고, 날마다 가습기 틀어주고, 온실 만들어주고, 식물 등 쬐주고, 그렇게 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식물 키우기가 귀찮기 때문에, 항상 365일 내내 그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어느 정도 잘 자라고요. 겨울철에 그런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은 이 식물이 120%의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처음 사왔을 때가 가장 싱싱한 때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처음 구매하고 플랜트리아 한다고 여기 이렇게 놔두고 그때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방금 샀을 때 이렇게 찍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구매하고 한두 달, 6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얘가 잎사귀가 다 타고 새 이파리는 조그맣게 나오고 아무튼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잘 자라는 품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종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급화가 되지 않은 식물들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식물을 잡탕으로 이런 나무도 키웠다가 이런 관엽식물도 키웠다가 다육이도 키웠다가 하면은 식물에게 제공되는 그 환경이 동일한데 거기 안에 있는 식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햄스터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한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환경을 100%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손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엽식물의 경우에는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습도는 약 70%를 유지해 주셔야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식물에게 주기적으로 양분도 줘야 하고요. 밝은 그늘도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실내에서 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나는 별 관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랐어요. 나는 똥손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놓은 그 위치가 식물에게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얘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어느 곳에 위치시켰을 때 광량도 충족되고 통풍, 습도, 온도 이런 게 충족되었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바탕을 충족시켜줘야 얘가 자라는 건데 그 기본 바탕조차 충족을 시켜주지 않고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식물을 놓는다든지 거실 안쪽에 식물을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이 식물이 아무리 분갈이를 하고 비료를 줘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 등을 쬐주고 가습기를 틀어주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식물 키울 때는 정말 재밌기 때문에 광량도 맞춰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풍성하고 건강해져요.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식물들도 이게 막 억지로 인공적인 환경을 제공해줘가지고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물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예뻐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키우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식물 초보신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식물들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래 키울 생각 없이 그냥 1년 정도 잡고 키우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 막 5년, 10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식물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1년만 잘 키워보자. 겨울까지만 잘 키워보자. 겨울까지 키웠어도 나 1년 키웠으면 정말 잘 키운 거다. 나 똥손인데 식물 잘 키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물 잘 키우시려면은 손상이 없는 식물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키우기 어려운 식물, 예쁜 식물은 한 해 동안만 잘 키웠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키우면 잘 키운 것이고 봄, 여름, 가을 잘 키우고 겨울에 식물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 그래도 1년이나 키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왜 똥손이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수채화 고무나무이고요. 1년 10개월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겨울도 한번 이겨냈고요. 올해 겨울에도 잎사귀가 처지지 않는 걸 보니 한 80%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수채화 고무나무나 다른 고무나무들이 이렇게 잎사귀가 처지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채화 고무나무는 지금 겨울철이지만 잎사귀가 위를 향하고 있죠. 이게 빳빳하게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식물의 상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수채화 고무나무 잘 키웠죠? 여러분 수채화 고무나무도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면 여러분 수채화 고무나무는 지금 잎사귀가 마구 떨어지고 이게 막 갈색으로 반점이 생기고 이렇게 축축 아래로 이렇게 처지진 않았나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채화 고무나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부터 식물 잘 키우시려면은 이 세 번째 항목을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손상된 식물은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식물을 잘 키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식물이 한번 손상을 입어요. 그럼 그 식물을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수채화 고무나무를 3그루 키웠는데요. 한 그루는 과습으로 죽었고 또 한 그루는 분갈이 하다가 흙을 털어가지고 식물의 잎사귀가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가지만 남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은 식물들을 뽑아서 물꽂이도 해봤고 잘라서 물꽂이도 해봤어요. 근데 나무류들은 이 물꽂이를 했을 때 수경재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관엽식물들은 물에 꽂으면 살아나는데 이런 나무류들은 물에 꽂았을 때 식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번식할 때도 잘라서 물에 꽂으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저의 수채화 고무나무는 그렇게 2그루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손상을 입지 않은 이 수채화 고무나무는 계속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주고 얘를 이렇게 살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리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옮기거나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살리는 방법 그 2가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요. 제 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3년 키웠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그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식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식물 지금 손상 입었어요. 과습도 했어요. 뿌리 썩었어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려?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제가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습됐으면 잘라서 번식해서 살려서 다시 키우세요. 이게 아니면은 작은 화분에 옮겨서 다시 키우세요. 추위 내내 입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곳에 옮기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상을 안 입혀야 돼요. 손상을 안 입혀야 이렇게 잘 자라는 건데 괜히 다 죽여놓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살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요. 식물을 손상 입히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아, 큰일 났다. 손상 입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 전문가분들,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 환경이 좋은 분들은 이 손상된 식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서 다시 잘 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 키워도 싱싱한 식물로 만들기 어렵고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요. 이 수채화 고무나무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싱싱했어요. 막 노란빛, 핑크빛, 빨간빛 이렇게 아주 막 터질 것 같은 그 광택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싱싱했어요. 그러면 120%, 150% 그렇게 싱싱한 식물을 우리 집에 가져다 놔도 7, 80% 유지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120%의 식물을 여러분들이 10%, 20%로 손상시켜 놨어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 가지고 120%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키워봤자 이제 50%, 60%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손상을 입혔다면은 그걸 감안하고 키워야 돼요. 근데 품종별로 달라요. 손상을 입었는데 다시 120%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이 있고 다시 키웠을 때 복구가 어려운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물 잘 키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손상된 식물 다시 살려서 키우기 어렵다. 이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년에 식물 잘 키우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네 번째는요. 분갈이를 신중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분갈이 하면 식물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갈이하고 식물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뿌리 썩는 과습 아시죠? 그 과습이라는 게 이 화분 크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물론 화분 속의 흙도 과습을 유발하지만요. 화분 크기와 화분 재질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을 큰 데다가 심으면은 식물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갈이를 대충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러면 분갈이 잘 하신 거고요. 분갈이 대충 했는데 식물이 막 다 죽어나가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의 부작용은 분갈이 몸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물의 뿌리를 건드렸을 때 식물이 손상을 입고 성장을 멈추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잘못하게 되면 식물이 죽기 때문에 분갈이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은 분갈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봄에 분갈이 했으면은 내년까지 안 해도 돼요. 내후년까지도 안 해도 큰 문제만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공식처럼 뭐 6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야 된다. 무슨 흙을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은 처음에는 부작용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쉽게 분갈이를 하실 거예요. 저도 분갈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매년마다 분갈이 했고 심심하면 분갈이 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식물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했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 3년 키운 몬스테라 아단소니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아단소니도 분갈이를 한 3년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식물 대충 키워. 그리고 설령 식물이 죽겠어. 이렇게 큰 식물인데 해가지고 분갈이 대충 막 했더니 화분을 엄청 큰 데다가 심었어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키운 식물을 한 방에 훅 가게 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이제 분갈이라는 거죠. 과습이든 뭐든 다 분갈이로 인해서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 화분 크기와 흙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은 과습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화분이 너무 크고 흙배합도 안 좋으면은 이제 물을 줬을 때 식물이 과습 그 유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게 되고 영양분을 보충한다고 분갈이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료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연면십이라고 해서 영양제 물에 타서 분무해주면 되니까 영양소가 없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잦은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식물이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마음으로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년에 식물 잘 키우기 위한 4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